네, 반갑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밤 9시 반인데요. 자, 우선 코스피 지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코스피의 저점을 제가 연결해 봤고요. 그 다음에 고점은 주봉이죠. 주봉은 제가 연결 안 했는데요. 자, 주봉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요런 모양의 고점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는 올라가더라도요, 지금 크게 갈 자리, 주봉상으로는 지금 당장 올라갈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 박스권입니다. 최대 많이 올라가 봤자 2166이고요. 자, 내려오면은 2025에서 30입니다. 자, 코스피는 주봉상으로는요, 2030 정도에서 주봉상으로는 2160. 자, 요 자리가 강력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약간씩 올라가는 현재의 모습은 주봉상으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요. 자, 일봉도 제가 추세선을 연결해 봤는데 당장 일봉도요. 지금 2110포인트를 추세선의 고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점은 제가 연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만약 저점을 연결해 본다면요. 코스피는 추세선상은 그렇습니다. 저점은 어디냐면 대략 2065포인트, 지난번 저점 자리 있었죠. 그 자리가 이제 저점이 되는데, 자, 역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양의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형태가 지금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 모양이요. 자, 일봉상으로는 이런 모양인데요. 지금은 당장 그 2110포인트에 보면은 그 자리에요. 자, 2100포인트, 10포인트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당장, 60일선이 바로 위에 있고, 20일선도 바로 2095, 2100포인트 요 사이에 21선과 60일선이 또 기준선이 3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들이 이 자리에 3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2100포인트도 지금 당장은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호재가 있지 않는 한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규제를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자리를 뚫겠고 이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100포인트도 코스피는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있는 작은 소파동을 보시면요. 자, 여기 있는 작은 소파동을 보시면 자, 여기가 빨간 양봉 보이시죠? 1파 상승, 그 다음 음봉 하나, 2파 조정, 그 다음에 다시 양봉 보이시죠?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까지 종가가 지금 3파 상승의 고점을 높였거든요. 아주 미세하고 작은, 현재까지는 5파가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일봉상으로요. 아주 작은 소파동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조지표도 여기 보이시죠? 보시면 전에는 요 침체권에 있었는데 이 정도 어느 순간에 제법 올라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이요.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코스피는 크게 오를 자리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요.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니까 월요일, 내일 당장 아침에는 미국장이 뭐 선물이 괜찮으니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분봉 한번 볼까요? 잠깐 분봉 12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0분봉을 보시면 여기도 볼게요. 요 자리 보이시죠?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그 다음에 4파 조정, 5파 상승. 요 높이보다도 이 높이가 좀 더 높거든요. 현재는요. 종가상으로. 이 종가가 제일 높은 자리가 얼마죠? 2091. 요 제일 높은 자리가 얼마죠? 오늘이 2090이네요. 2093이 있네요. 그죠? 종가가. 자, 이미 요 종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종가가 얼마죠? 2090에 올렸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양봉이 하나, 강보합 정도 양봉이 하나 뜰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2100포인트까지는 한번 가야 되니까, 2099포인트까지는 장중에 한번, 아니면 종가상이라도
조금은 내일은 강보합 정도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여러분 강보합 정도의 양봉이 뜨면 매도 한번 하십시오. 내일 만약에 양봉이 하나 뜨면 한 6포인트, 코스피 지수로는 한 6 정도, 5나 6 정도 뜨면요 한번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 되면 완전히 여기서 파동이 시작되는 파동이 완료가 되는 거고, 여기서 출발하는 소파동도 완료가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내일 만약에 양봉이 강보합 정도 뜨면요, 자, 급할 필요는 없으니까 내일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수익이 나신 종목들은 좀 정리를 내일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인버스보다는 우선 레버리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요, 마지막 5파 하락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이 자리에서 그냥 급반등이 들어왔었죠. 이 자리에서. 자, 지금은 요 양봉의 종가를 올려서 더 올려서 지금 끝났거든요. 그리고 21선도 살짝 돌려고 하고 있는데, 자, 글쎄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 자리에서 만약에 5파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이 자리를 우리가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의 뭐죠? 자일리라 그러나요? 쫙 꼭대기까지 올렸다가 순식간에 확 밑으로 내리는 거 있죠? 저 무서워서 그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것처럼 요 자리를 만약에 뭐 한 4층 정도, 5층 정도를 비유한다면요, 이 4층이나 5층에서 이렇게 5파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면 4층이나 5층에서 자일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공포를 많이 개인들이 느끼고 있는 자리거든요. 어느 정도 현금화를 만들어 놓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공포를 느끼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의외로 올려버렸습니다. 강력하게 올려버리면, 자,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제 개인들이 또 단타를 개인들은 하루 이틀 이상 못 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또 뭐 단타라도 채취하면서 들어가시거든요. 자, 요렇게 스물스물 조금 올리다가 또 이렇게 이거를 점점 끌어올려서 한 10층 높이에서, 자, 10층 높이에서 이걸 한 방에 빵 밑으로 5파 하락을 만들기 위해서 밑으로 꽂아버리면, 자일리처럼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했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위로 쭉쭉쭉쭉 10층까지 높이 올려놨다가 거기서 한번 꽂아버리면서 순식간에 쫙쫙쫙 빼버리면 개인들이 대비를 못한 분도 계시고요, 또 단타를 친다고 하다 물려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현금화를 미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내려버리면. 자, 그러면 그 공포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거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 투매가. 자,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꼭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끌어올린 다음에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 위에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죠. 자, 투매를 한번 유발을 하면서 뭔가 좀 매집을 하고 싶지 않나, 세력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어쨌든 레버리지는 일단 21선을 깨질 않았기 때문에요. 저 21선이 얼마냐면 12,314원인데, 자, 요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양봉이 뜨면요, 그때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포인트 정도 종가상으로 끝나면요. 자, 외국인들은 기간은 400만 줄 강력하게 어제 샀다가 레버리지를 조금 팔았죠. 외국인은 여전히 이틀 동안 팔고 있고요. 자,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면요, 외국인은 코스피를 오늘도 2,300억을 샀습니다. 뭐 대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샀겠죠. 자, 그런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기간은 코스피도 팔고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자, 옵션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은 콜을 1, 풋을 18을 같이 샀는데요.
어젠가 그젠가 금요일인가 외국인들이 콜을 그때 100 정도를 이상 산 걸로 제가 봤죠. 그 콜을 아직 팔지 않았습니다. 다시 소량 1 정도만 잠깐 샀죠. 아직 안 팔았습니다. 콜을. 그 다음에 풋을 지난번에 외국인이 한 3차를 계속 풋을 팔다가 어제는 금요일날 풋을 생각보다도 별로 안 팔았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한번 하락에 대비하는 것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풋을 18 정도, 즉 금요일날 샀던 수량만큼 다시 또 팔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요 최근 한 일주일 5일 사이에는 외국인들이 콜도 사놔놓고 풋도 동시에 사놨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조만간 머지않아 주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세가 급락이 나오는 방향으로 이미 잡아놨습니다. 포지션을 옵션 동향만 놓고 보면요. 이미 외국인들은 5일, 6거래일 전부터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외국인들 콜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은 아마도 뭐 아베가 뭐 미국의 이제 뭐 중재로 인해서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좋게 끝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준비를 해놓은 것 같고요. 풋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아베가 규제를 풀지 않고 오히려 뭐 이달 말 정도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규제를 확산하는 그런 발표를 한다면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비해서 풋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콜과 풋을 동시에 지금 사놓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방향이든 시세의 급변동이 조만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피도 급변동 상승에 대비해서 코스피를 잡아놨는데 또 하락에 대비해서 코스닥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스피의 수량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위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동시에 팔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은 지금 상당히 좀 급에 질려 있죠. 기관들은요. 자, 이런 모양을 놓고 봤을 때 조만간 머지않아 시장은 한번 제대로 급변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일 좀 반등을 주면 현금을 최대한 좀 확보를 해서 다시 한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아베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냥 뭐 제정신이 돌아와서 뭐 규제를 푼다 얘기 나올 수 있으면 시장은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급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방향이든 우리는 시장에 바로 순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금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적응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관망하시면서 현금을 내일 반등을 주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뭐 크게 뭐 지금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규제가 발표가 된다든지 그런 임박한 모습이 나오면 이런 뭐 유니온 머티리얼 기계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후성이나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특산 하이메탈, 사마전기, 뭐 SKC 코릉PI 뭐 이런 종목들이 좀 한 번 정도 우리가 시세가 좀 파동사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짧게라도 한번 시세가 잠깐이라도 한번 줄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 개별주들은 다시 빠지겠죠. 자, 빠지는데 그 개별주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발표한 이후에 또 우리나라 경제가 또 영향이 뭐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막 신문지상에 나오다 보면 또 공포심이 조성이 되니까 그 발표하는 순간에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확인을 하고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하락에 내일 반등 이후에 하락에 베팅을 좀 하신다면 이런 특산 하이메탈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도 꼬리를 달고 이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이 6,000원 근처 11선 보이시죠? 11선이 현재 얼마인가요? 특산 하이메탈이 5,896원, 내일이면 한번 5,950원 정도 되겠는데 한 11선 근처 정도 한번 오면 한번 좀 저점 매수를 조금 소량만 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마전기도 한번 시세가 조금 파동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전기도 내일 또 조정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 소량으로 좀 관심을 사마전기, 특선 하이메탈, SKC 코롱PI,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후성은 오늘 후성의 대표이사가 보여주시기에 절반을 처분했답니다. 그 뉴스가 뜨면서 시간에 지금 갑자기 확 빠져버렸는데요.
자, 후승 같은 주식은 이제 좀 조심 좀 하셔야 되겠죠. 자, 후승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들이 이제 많이 물려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후승보다는 차라리 다른 덕산이나 아직 때가 덜 탄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소량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저는 뭐 아직도 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선익 시스템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은 제가 어저께 8,500원, 600원 정도 오면 제가 관심을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9,300원을 저점을 찍고 꼬리를 달고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이 종목은 내일 한번 조금 반등을 주겠죠. 그런 다음에 모레 정도에 한번 때려버리나요? 그래서 이 장대 음봉 맞은 요거를 한 번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요 위치까지, 요 고점까지는 가지 않을 듯 합니다만은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겠다. 뭐 내일 올렸다가 내일 바로 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레 정도나 한 2, 3일 이내 한번 또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관망하겠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일단 관망하시죠. 자, 컴퍼니 K는 제가 다른 종목은 뭐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금요일날 상한가 근처에 제가 그때 제가 9,500원인가에 따라갔었는데 다른 거 들어가도 살만한 게 없어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오늘 1050원을 일단 지지를 했는데요. 내일 이 종목은 1050원을 오늘 깨지 않았거든요. 이 상한가 찍은 요 자리를. 내일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이 종목은 1050원과 1500원 사이에 있는 125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은 다시 깨면 요 자리에서는 제가 익절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을요. 다시 이 자리를 깬다는 얘기는 다시 이 자리에 온다는 얘기인데 1250원을 깨면 익절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요. 자, 투자자 동향은 이 종목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다 팔았습니다만은 근데 요쪽에 보면 요 차트에는 외국인이 7,000주밖에 안 팔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외국인이 32,000주를 판 걸로 되어 있거든요. 글쎄요, 내일 조금 반등 한번 줄라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만 가지고 나머지 현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봐서요, 덕산 하이메탈이나 이런 종목들 소량, 다시 소량만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요. 자, 삼성전기라는 종목, MLCC 관련주인데요. 수급이 괜찮습니다, 요즘요.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거든요. 이제 막 들어온 거라서, 이 종목은 파동상 지금은 5파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눌림목은 좀 줄 것 같습니다. 주는데 어느 지점 21선에서 눌림목을 마치고 올라올지 요 11선에서 마치고 올라올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도 눌려지면 이제는 좀 저점 매수도 괜찮지 않나.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의 초입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눌림목 시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사막 콘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MLCC 관련주요.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주도 우선 MLCC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고 전기차도 요즘 분위기가 좀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자, 당분간 그런 종목들 나중에 지수가 한번 바닥을 찍고 돌아왔을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도 항상 우리가 이런 것도 뭐 어느 종목이 또 나중에 대장주가 될지 모르니까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지금은 짧게 매매하시려면 소량만 일본 규제 관련주들 조정시마다 조금씩만 사모았다가 한번 번쩍할 때 팔고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좀 관망을 내일 반등을 좀 관망하시고요. 현금 보유하고 계셨다가 그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대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머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고맙습니다.